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부러 이제 골치 아프게 이제 시험문이 내리고 있는데 인도는 언제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되었는가? 그러면 대답을 예. 어떤 한 시기로 말할 수 없다. 이게 답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757년 플라시 전투부터 영국의 식민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라는 거대한 어떤 지역은 한순간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식민지로 탁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게 다시 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서류상으로는 47년 독립이라고 하지만 인도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여전히 과정을 거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인도 이야기 지난번까지 2번 했고요. 이번에는 3번째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새로운 인도에 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좋으시죠? 예,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이 인도에 관한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최준영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쭤보는 코너다 보니까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 제가 오늘 좀 궁금한 사항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는 되게 오래됐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인도는 어떻게 보면 1947년 독립했죠. 예, 47년 한 다음에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인도라는 지역, 그 다음에 현대적인 어떤 인도라는 국가, 여기에 이 과정에서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면은. 예,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스님 해초가 네네. 인도를 다녀오면서 이제 남긴 기록이 왕 오천축국 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통일이 전혀 아예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부 사람이 볼 때 이건 천축국이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의 나라다. 하나의 나라다. 네. 하나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본 건데 어떻게 그걸 하나의 나라로 봤을까? 지금 우리가 유럽을 보고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서유럽하고 인도하고 크기가 똑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 하나의 나라라고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나라라고 본 거예요. 신기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누가 봐도 지리적으로 히말라야 산맥하고 양쪽 산면이 바다가 똑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던 거고 자세하게 무슨 뭐 네팔이 따로 있네 없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네네. 하나의 단위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인도에도 있었고 외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자, 인도라는 존재는 네, 신드 그러니까 지금 인더스강, 인더스강 동쪽에 있는 인더스강 사람들 그 얼마나 동쪽인지까지 모르. 인더스강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두라고 하는 강이 이름이 S 발음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못 한답니다. 아. 그래서 힌두가 되고 힌두가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인두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신두를 한자로 찾아를 할 때 신독이라고 찾아하기도 하고 천축이라고 찾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음차하는 거거든요. 음차로 하면 다 똑같은. 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도 볼 때 인더스강 동쪽은 하나다라고 본 거예요. 네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런데 정작 문화권으로 사회권으로는 하나이지만 국가적으로는 통일 왕조가 거의 없어서 네네. 그런 의식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중세 근데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를 보면 왕의 권력이 그렇게 막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과니 예를 들어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인류 역사에서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중국은 거꾸로 불교가 들어올 때 야 니들 마음대로 뭘 떠나 이 사람들 다 등록해. 그래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 다 저 요새 말로 휴먼 리소스인데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국왕에 대해서 실질적인 힘은 약하지만 의례적인 힘, 예. 상징적인 존재. 예, 그래서는 강해요. 감히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붓다를 찾아가서 스승님 빚쟁이들이 빚 안 갚고 그냥 상가로
도망가는 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통제를 좀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왕의 권력이라는 게 물론 아쇼카 같은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굽다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크질 않았다. 전체적으로 네. 그게 이제 막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막 쪼개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무갈로 이제 다시 모이는 또 예, 무갈로 이제 올 때 16세기는 무갈로 올 때 처음에 한 200년 동안은 무갈이 옛날에 아쇼카 마우리아 때와 같이 옥서스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다 점령했었죠. 점령을 했죠. 예. 그런데 한 200년 가까이 이제 지나면서 힘이 약화돼요. 그런데 보세요. 중국은 예를 들어서 진이 나라를 세워서 힘이 약화되면 요 진을 드러내고 다른 나라 한이 예. 들어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진은 멸망하고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끝난다고 하는 게 나와요. 명확하죠. 예. 근데 인도는 그게 없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무갈 같은 게 델리 이제 아그라에서 이제 델리의 수도를 두고 네네. 델리의 수도를 두고 있는데 전체를 통일을 했다가 영향력이 점점 줄고 점점 줄어요. 무갈 영향력이 점점 줄어서 델리 부근만 남아 있어도 이거는 계속 있는 거예요. 사라진 건 아니다. 예. 제국은 전혀 아니게 됐지만 제국은 아니게 됐지만 무갈 제국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그럼 무갈 제국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 곳곳이 전부 다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나라를 세운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십 개 정도는 된다 말이에요. 그걸 동인도 회사가 들어와서 네. 이제 벵갈부터 이제 칩니다. 그러면 이제 싸워서 벵갈이 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인도 회사가 벵갈을 이제 먹었어요. 예. 그러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도 받고 땅도 뺏고 그 조차지라고 하죠. 그냥 그 이제 뺏고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침략을 할 때 그 샘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도 갈고 예행 연습을 했군요. 확실하게. 예행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중요한 게 내가 우리 둘 다 상호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움을 하면 네. 서로 도와주기. 예, 상호 보호조약. 오케이. 근데 야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벵갈은 싸울 그렇죠. 일이 없잖아요. 영국 친구들이 이제 싸우는 거죠. 영국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드라바드. 예. 하이드라바드로 이제 내려가요. 거기 싸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도와줘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예. 근데 예. 군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인도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인도 뭐 회사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게 아니고 아니죠. 그런 그런 관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예. 그래도 넌 이겨요. 이기면 또 너도 이제 또 해가지고 그 밑에 치러 가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 처음에 벵갈을 동인도 회사가 칠 때 져서 함락을 모시고 져서 오는데 지금 젠나이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기 나라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놔둬요. 젠나이에서는 그냥 오케이. 네, 나도 그냥 뭐 잠시 좀 있읍시다. 그러면 그러든가 말든가. 뭐 손해 보는 건 없다 우리가 지금. 예, 뭐 그런 놔두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또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 의식이 없으니까 아주 드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인도 회사는 좀 줍줍하는 거죠. 네, 줍줍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정은 물론 동인도 회사가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나라는 이놈들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 복속. 그래서 왕싹 뽑아버리고 예. 우리 꼴까따, 뭄바이, 젠나이가 세 개 관구로 놔뒀거든요. 네네. 동인도 회사 이제 제일 확실한 거점들. 네, 거점들 거기에 속하게 만들어요. 직할을 하는. 네, 동인도 회사 영토예요. 예. 네. 그런데 어떤 데는 B라고 하는 애들은 뭐 말 잘 들어요. 뭐 별 탈 없이 그냥 오케이. 그러면 뭐 이 전주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그런 거 굳이 죽일 필요 없거든요. 그게 이제 꼬틀리아의 아르트샤스트라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뭐하러 죽이냐. 그래서 그 애는 그대로 살려두고 왕도 놔두고 그냥 뭐 너하고 나하고 좋게 지내자.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건 해줘. 네, 그러면 근데 그쪽에서는 아이고 뭐 두 말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들도 또 근대화가 좋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자기 권력 유지해주고. 그래서 그게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토후국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몇 개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국이 전체 이제 영국 그 인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도가 독립을 했을 때 1947년도에 560세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는 인도 그 안에 500개가 네, 넘는 네. 토우국, 어떻게 보면 토우국이 작은 있었어요. 왕국들, 크고 작은 왕국들이 있는 셈이군요, 보면. 큰 토우국 밑에 또 토우가 있고 토우가 있는데 이게 예.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더 쉽냐면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자기르다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르다르, 본건 영주예요. 영주, 그러니까 지주예요, 지주. 네네. 토후 왕이 바로 밑에 지주한테 땅을 떼주고 네가 여기서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하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고 세금 내고 네네. 네가 다 운영해라.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저 마름 하듯이 예. 마름보다 좀 더 센 이제 더 작은 동네 대장한테 또 이제. 네, 또 남겨 이렇게 해서 그건 작은 자기들의 왕국이에요. 아. 이게 이제 500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네루가 이제 47년도에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건설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영군 철수했고 이제. 영국은 이제 철수했고 예.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좀 큰 토후들 네네. 이제 자 네루가 나라를 좀 하는데 간디가 아주 노력을 해 네루랑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이 머저리티가 되는 많은 데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그렇죠. 분리했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래서 한 나라로 만들고 예. 힌두가 많은 데는 이렇게 한다. 인도로 간다. 네네. 자, 그런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수는 백성이라고 합시다. 아직 예.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근대 국가가 아니니까. 예. 백성들의 숫자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많은데 예. 왕은 힌두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죠, 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정권을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왕이.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카시미르는 인도 거예요. 근데 머릿수로 보면은. 그 백성들은 이제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가 건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게 애매한 1947년에 이제 그 영국이 철수하고 인도가 이제 우리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딱 된 게 아니고 어렵죠. 그 그렇게 하기가. 500 몇십 개를 그러면 하나씩 다시. 나는 독립국인데 내가 왜 나는 지금까지 우리 할아버지 난 계속 독립국인데 인도 영국 식민지였지만 너는 장관 독자적인. 영국 식민지도 우리는 아니지 않냐. 나는 영국 시대 때도 독립국이었다.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니들이 뭐 왜 델리에서 와가지고 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냐. 난 내 나라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감각으로는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보면은. 그러면 파키스탄 2개 쪼개 나가고 나머지 인도에 있는데 그러면 인도 360도가 안에 섬같이 만들어진 독립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가니까 저 남아공 옆에 예. 그런 나라가 하나 있던데. 예. 360도 전체가 포위된. 그런 거 하나 있던데 그게 예. 무슨 연유로 예. 그렇게 나라가 뭐 하여간 있던데. 그런 식의 나라가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안에 조그만한 나라들이 막 수백 개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인도로 간다. 그런데 저 밑에 만만치 않게 큰 나라가 있어요. 있었습니까 보면? 마이소르 같은 데는 예. 만만치 않게 커요. 덩치도 예, 보이는. 예. 하이드라바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마이소르는 이미 이제 약화가 돼가지고 뭐 이제 됐고 하이드라바드 같은 데는 이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데칸고원. 데칸고원에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들어오라니까. 그러니까 하이드라바드는 무슬림 힌두가 머저리티인데 무슬림이 또 술탄이에요. 대장은 또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는 인도로 가고 싶은데 예. 대장은 파키스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국인데 여기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갈란다. 그러면 이제 탱크로 밀어버려야죠. 탱크로 밀어서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실제로 밀어서 이제 탱크로 그러니까 정부 군이 들어가는 거죠. 무력으로 그러면. 네, 무력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싸움은 나지는 못하고 그런 나라가 몇 개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애매한 데가 있어요. 애매한 곳. 예. 티베트야, 인도야, 시킴, 예. 부탄. 마찬가지. 네팔 마찬가지. 그다음에 아쌈, 마니푸르, 나갈랜드, 미조람, 동북쪽. 예. 다 애중간해요. 근데 네팔은 비교적 정리가 쉬워요. 거기는 종교는 같지만 동인도에서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복속은 물론 영향력도 별로 행사를 별로 안 했어요. 네팔은 독립국이니까 놔두고 거기 넌 다른 나라 딱 네, 처음부터 놔두고 네. 시킴이나 아쌈 이런 데는 동인도에서 시기에 인도의 벵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인도화가 많이 됐어요. 아 원래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인도화가 된. 근데 티베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고산. 예. 네, 티베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미얀마하고 접경지대를 이제 신경을 많이 거기가 원자재 같은 게 많고 많으니까. 예 제일 아주 짭짤한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많이 이제 식민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벵갈 사람들이 가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은 우리는 여기 이 나라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언제부터 아닌데 니들이 언제 내려왔는데 여기 우리 땅인데 원래 우리 땅이었어. 여기가 우리가 버마, 미얀마 그렇게 땅인데 네. 니들이 내려와서 산 내려와서 거야. 만든데 그럼 뭐 그렇다고 니들 땅이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지금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사실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인디안들 니들 언제 건너왔어? 니들도 건너왔잖아. 얘들도 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 아시아에서 건너왔잖아. 우리도 좀 늦게 건너갔을 뿐이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 되는 것 아, 같고. 그럼요. 심지어는 남아공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들 아프리카 흑인들 언제 내려왔어? 언제 내려왔어? 제가 찾아보니까 1200년경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도 사실 왕국들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네, 그런 예,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줄루 왕국 뭐 이런 네, 게쭉 줄로 예. 내려가는요. 이 사람들은 1500년대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300년밖에 늦게 안 갔는데 300년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쌈 뭐 이런 데서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은 벵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테러리스트 발생하고 테러 생기고 분리주의 운동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하고 갈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주 이슬람이라면 이가 갈릴 거 아닙니까? 인도 특히 북부 인도에 피난민들 많은 데서는 그렇죠. 이슬람에 대한 감정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이용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지금 모디 정부가 이제 그렇죠. 그 감정을 힌두 이용한 민족주의. 예. 힌두 민족주의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국어를 하나를 만들자. 아 인도라는 나라는 국어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옛날 인도 같으면은 뭐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사실 뭐 다 다른 뭐 토국도 예, 있고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국어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나라니까 예. 새 나라 하기 전부터 네. 국어라고 하는 나라를 언어를 하나를 만들자. 내셔널 랭귀지를. 그래서 그럼 뭘 힌디로 하자. 힌디로 하자. 힌디, 힌두스탄 이게 네. 우리의 나라의 개념이다라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힌디 그러면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 5개 5개 주. 예예. 데칸고원 남쪽에 있는. 예, 다 5개 주. 뭐 따밀 까르나타카 뭐 이렇게 깨랄라 뭐 이런 안드라프라데시 딸랑가나 이렇게 5개 주는 언어 자체가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 다르듯이 다른 언어예요. 드라비다어예요. 완전히 달라요. 오. 뭐 벵갈리하고 힌디하고 다르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도에 못 있지. 그렇죠. 아니 뭐 내가 인도에 들어가서 얻는 이득이 있어야 돼. 그렇지.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이기는 하나 네, 그거 빼고 나면은 언어가 같은 언어로 국어를 만들자고 하면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나갈게. 나갈게라 했었어요. 나갈게. 그러니까 아니 네가 인도인데 네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어렵다. 그러니까 인도 지금 남북 데칸고원 남쪽은 특히 이제 따밀. 따밀 이쪽은 1947년 이후에도 네. 보면은 우리 나가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몇 번 밝혔군요. 보면은 한 번인가 그랬어요. 40 몇 년인가 50년인가 한 번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1950년 1월 26일 날이 헌법이 반포된 날입니다. 인도 헌법이 이제 이 날부터 인도 공화국이 수립이 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 전에는 사실은 임시 국가였어요. 그걸 영어로 도미니언이었어요. 도미니언. 네, 도미니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영연방의 군주국이었어요. 군주국이 아직 입헌도 아니고 입헌도 아니고 독립은 돼 있는데 임시로 영국 왕의
도미니언으로 47년부터 8년, 9년, 각 3년 가까이를 이제 지내다가 2년 반을 이제 헌법을 만드느라고 이제 그렇겠죠. 한 예. 겁니다. 얼마나 나라를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헌법에 따라서 만들 때에 오피셜 랭귀지를 둘을 둔다. 둔 게. 예, 국어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국어하고 국어는 없다. 내셔널 공용- 랭귀지는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공용어 많이 예, 쓰는 공용어, 네. 오피셜 랭귀지를 둘을 둔다. 둘을 둔다. 하나 힌디, 물론 그건 이제 뭐 북쪽동에서 전체 인구의 있으니까. 40%를 쓰니까 힌디. 예. 그 다음에 영어. 영어. 단 예. 영어는 1965년까지만. 15년. 예. 그럼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따밀에서 막 서요 날 때가 65년도예요. 65년도. 예. 그 이후로는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영어와 헤어질 결심을 이제 해라. 힌디를 배워라. 예, 지금 예, 15년 줄 테니까. 15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힌디를 배울 수 있지 않냐? 15년이면. 그것도 그 아까 말한 힌두 민족주의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네. 네루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루 정부, 힌디 정부, 막 이게 이제 네루 정부는 힌두 민족주의 정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루는 나라의 기틀을 헌법에서 4가지로 하거든요. 연방, 의회, 입헌, 공화 이게 네 가지로 헌법. 예. 그것도 바뀌면서 처음부터 그런 거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추축을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속국가. 세속국가. 그다음에 소셜리스트 패턴.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패턴 사회, 사회주의적 사회 예. 이것을 추구해요. 추구한다. 그래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자기는 유혈 혁명만 안 일으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영국식으로 나라는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계획주의, 국가 자본주의 네. 그리고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그다음에 이제 공공 섹터 막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나라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고 네네. 그 이제 간디, 네루 다 이제 같은 라인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주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하고 사이가 좋게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요. 아 이슬람하고 예, 무슬림하고 결국에 찢어졌지만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간디 같은 경우는 네루 보고 양보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야 양보하죠. 저야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폭동 시빌 워 납니다. 시빌 워. 그리고 실제로 시빌 워가 지금 나고 있었고 거의 비슷하게. 네네. 뭐 제가 양보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내가 욕심이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찢어지는데 독립되고 한참 뒤에 간디가 진나를 만나러 파키스탄으로 간다고 한 그 길에서 힌두 민족주의자는 이제 세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암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고. 네네. 그래서 그 당이 이제 해산이 됩니다. 그 당이 해산이 되고 쭉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이제 정권을 이제 잡게 된 게 지금의 모디예요. 모디 때 왔어요. 모디 때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주의에 사회주의적? 가까운 예. 중도 좌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첫 시간인가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짬뽕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그 영국식과 예. 이제 소련식을 적당히 합한 국가로 그렇습니다. 이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딱 영국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예. 그 수많은 역사적으로 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그렇죠. 이제 인도라는 어떤 하나의 틀로 만들었는데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헌법이라는 걸로 기준을 해보면은 1950년이 이제 비로소 하나의 네. 어떤 정체를 이제 이루는 그 헌법에서 15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해놓고 예. 유예 기간이 끝나고 여전히 네루 인디라 예. 간디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네루와 인디라 간디 사이에 있는 네루 후계자 샤스트리라는 정부였을 거예요. 네루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샤스트리 정부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걸 하니까 영어를 이제 치워라. 오피셜 랭귀지에서 빼겠다고 하니까 네. 따밀하고 벵갈에서 남부 지역에서 이제 남부하고 그 동부 벵갈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예,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피셜 랭귀지는 영어하고 힌디하고 영어예요. 인도 전체에서 오피셜 공용어는 힌디. 공용어는 힌디하고 영어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힌디를 쓰면 무시하고 무시당합니까? 무시당하죠.
뭐 좀 점잖은 뭐 자리가 되면 서로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오피셜하기도 하고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시험을 보거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힌디, 영어 둘 다 돼요. 근데 힌디로 쓴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아, 무조건 박사 논문은 다 영어입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힌디, 영어 둘 다 되는데 예. 힌디로 쓰면 가오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저 힌두 민족주의가 이렇게 해서 아, 꼴통이구나 이렇게. 네. 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힌디는 쓰죠. 그런데 인도식 복장을 하고 있을 때는 안 써요. 아, 인도식 복장을 할 때는 오히려 안 써요. 왜냐하면 딱 오해받기 좋아요. 저쪽 아쌈, 마니푸르 그쪽 애들은 그 당시에는 분리주의, 분리운동 테러리스트.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힌디를 하면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영어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아니면 네팔리. 아예 네팔. 저 사람들 네팔리가 가장 천대받은 그렇죠. 사람인데 그 예. 네팔리로 보거나 인도 복장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힌디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잘 친한 친구들끼리는 안 쓰고 그냥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쓰고 하지. 예. 뭐 조금 디그니티 있게 하려면 공식적으로 뭔가 하려면 무조건 영어로 하죠. 그래서 영어 힌디 문제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과 북쪽의 약간의 갈등도 막 네.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분리독립이 이제 거의 이제 분리독립 하겠다는 건 다 정리가 많이 없어졌고 됐죠 이제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낙살 문제만 조금 좀 남아 있고 80년대가 제일 이제 뭐 제일 뭐, 시크만 있었고 그러면 아쌈 무쪽도 이제 나갈랜드 좀 있었고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의 문제는 뭐냐? 꾸준히 끊임없이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전가의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 에르도안이랑 참 비슷한 비슷해요.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수가 갖는 에스니시티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 네. 소수를 핍박만 하면 언제든 다수는 여길 때리면 나한테 지지가 온다는 거지. 보장된 지지가 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인도라는 나라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자꾸 이제 중국식 생각을 해보면 쫙 오다가 식민지 지배받다가 독립 이렇게 딱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인도라는 나라는 만들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1947년 독립은 했지만 그로부터 영토도 확정짓고 말도 확정짓고 그다음에 분리 독립 정리도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됐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처음에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네루가 생각했던 세속주의하고는 또 정반대의 길을 또 지금 걷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란 나라는 끊임없이 변하는 나라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부러 이제 골치 아프게 이제 시험 문제 내리고 있는데 예. 인도는 언제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되었는가? 그러면 대답을 예. 어떤 한 시기로 말할 수 없다. 이게 답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757년 플라스 전투부터 영국의 식민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라는 그 거대한 어떤 지역은 한순간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식민지로 딱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게 다시 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서류상으로는 47년 독립이라고 하지만 인도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여전히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그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희 독립이야.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좀 신기할 수도 있겠다.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시각에서 그런 게 저는 이제 인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있던데 우리는 유독 단일 선명 이게 강한 나라고 강한 사회고 인도는 단일이라는 통일성은 있는데 다이버시티를 인정을 안 하면 그 나라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사람들이 예를 많이 들는데 인도 화폐 500루피짜리 뒤에를 봐라 그러면 500루피 각 지역의 대표 언어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는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서 다 이렇게 해주는 정도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라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라가 운영될까?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효율성이죠. 오히려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반발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나라가 쪼개지니까.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강한 중앙 집권, 예, 그 다음에 힌디라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를 통한 일사불란함, 이런 게 보면 지금까지의 또 인도하고는 또 다른 경로로 인도를 만들고 있군요.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이제 소수와의 갈등이죠. 보통 그런 경우에 보면은 항상 전쟁, 내전, 내전, 뭐 이제 테러와 학살. 예. 인도는 모디가 정권을 잡으면서 했던 게 이제 파괴, 테러, 학살, 강간 그렇죠.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 대신 경제는 성장 안 하고 국가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남의 나라니 문제인데 적어도 추후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세계에서 최대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는 인도가 이런 나라더라라는 것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네.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도 만들어져가고 변화하고 모자이크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인식, 역사 인식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식민지 그리고 독립 그리고 한 나라 이렇게 우리는 되게 직선적으로 딱 보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 근현대사의 이제 또 핵심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도는 참으로 이제 어렵고 하지만 잘 들여다봐야 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새삼 또 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네, 오늘은 만들어지고 있는 인도라고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 어떻게 보면 역사와 현대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그 거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설명해 주시느라 되게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광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